3학년 예술계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독서 5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과제 3개를 내줬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제 통합적 독서에 있어서 동일한 어떤 제재를 갖고 있는 3편의 글을 읽었고, 자, 거기에서 여러분이 동의하거나 동의하지 않는 점을 그 이유와 함께 써보는 활동들이 있었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활동들을 바탕으로 해서 걷기에 대한 나만의 생각, 나만의 어떤 견해에 대해서 써보는 세 번째 활동. 자, 그리고 세 편의 어떤 글을 통해서 여러분 나름대로 걷기에 대한 내용 재구성 활동. 그러니까 세 편의 글과 달리 내가 평소에 걷기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생각을 종합해서 한 편의 글로 써보는 활동들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잘 수행을 해줬고, 이 활동들을 하면서 여러분이 평소에 갖고 있던 생각들, 자, 그리고 생각을 표현하는 능력들을 많이 키웠을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잘 수행을 했습니다. 자, 오늘은 지금 정가병님의 벨리포즈의 어떤 교훈이라는 글 한 편이 나와 있고요. 자, 뒤로 넘어가면 장하준 작가의 태초에 시장이 있었을까라는 두 편의 글이 나와 있어요. 자, 이 두 편의 글은 모두 설득을 목적으로 하는 논설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두 편의 논설문이 어떤 소재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지, 자, 그리고 그 소재, 즉 중심 화제에 대해서 필자가 어떤 견해, 어떤 주장을 펼치고 있는지를 잘 살펴보셔야 돼요. 지금 두 편의 선생님이 논설문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러니까 갈래나 장르는 동일한 거예요. 갈래나 장르는 동일하지만 이러한 필자의 견해가 서로 다를 수가 있죠. 즉 하나의 제재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이든 반대하는 입장이든, 자, 견해나 관점이 다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여러분이 주제 통합적 독서의 하나의 종류라고 말씀드렸었어요. 그래서 같이 한번 오늘 두 편의 글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벨리포즈의 교훈이라는 정가병 작가의 글이 하나 실려 있어요. 자, 그래서 같이 한번 볼 텐데, 자, 첫 번째 문단에서 소주제를 이렇게 언급을 해줬어요. 자, 가격통제법이 통하지 않은 벨리포즈의 교훈이라고 했어요. 자, 가격통제라는 것은 정부가 시장 경제에 직접적으로 개입을 한다는 거예요. 자, 원래 시장 경제라는 것은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되고 운용되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이 사회 시간이나 경제 시간에 배웠을 거예요. 자, 그러면 가격 통제라는 것은, 자, 정부의 개입을 의미하는 건데, 정부가 시장에 언제 개입하느냐, 또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이런 부분들에 초점을 두어서 아마 내용을 전개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정부의 시장 개입이 가져오는 부작용을 보여주는 역사적 사례, 벨리포즈의 교훈이라는 것이 부정적 작용을 보여주는 역사적 사례를 들면서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시장 개입의 자, 그러한 어떤 부작용을 언급했다는 것은, 자, 필자가 정부의 시장 개입의 부당성 또는 시장 개입의 불필요성, 이런 것들을 주장했을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자, 어떻게 필자의 주장이 전개되고 있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777년 겨울 미국 독립혁명군 총사령관 조지 워싱턴은 펜실베니아주 벨리포즈에서 힘겨운 전투를 치르고 있었다. 그의 적은 영국군과 그들의 용병만이 아니었다. 살을 내는 추위에다 극심한 식량 부족으로 그의 군대는 거의 아사 상태에 빠져 있었다. 자, 그래서 전투를 치르고 있는데 식량 부족도 있었고 추위라는 악조건에서 전쟁을 수행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한 어떤 전쟁 상황에서 시장 개입과 어떤 관련성을 이야기했는지 그 다음 문단으로 보도록 할게요. 펜실베니아주 정부는 현지에 주둔한 독립혁명군을 돕기 위해 식량을 포함한 군수물자의 가격을 통제하는 법, 자, 군수물자의 가격을 통제하였다. 즉 시장에 개입한 어떤 사례를 제시하고 있어요.
자, 이것을 법제화했다라고 했어요. 정부의 시장 개입을 명문화하고 법제화했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시장 경제의 원리에 부합하지 않죠. 전면으로 배치가 되죠. 자, 그러면 왜 이런 전면적인 어떤 시장 경제의 어떤 개입 정책을 폈느냐? 자, 이렇게 설명해요. 시장 등의 가격을 통제하여 군비 부담을 줄이고 충분한 물자를 공급하여 전투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결과는 전혀 반대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자, 반대로 나타났다는 것은 정부가 시장 개입을 해서 군비 부담도 줄이고 전투력을 향상시키려고 했는데 정반대. 그러니까 군비 부담이 오히려 늘어나고 전투력은 오히려 약화된 그러한 반대 결과를 낳았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왜 그랬느냐? 정부가 고시한 가격에 불만을 품은 농부들은 식량을 시장에 내놓지 않았고 물자 가격은 급등하였다. 자, 정부가 가격을 결정해 버리니까 그 가격에 팔 수 없다. 즉 자신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방향이 아니니까 시장에 내놓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물자 가격이 급등했어요. 자, 시장 개입의 부작용에 대해서 언급을 했고요. 자, 일부는 적군인 영국군에게 더 비싼 값의 금을 받고 팔아버렸대요. 그러니까 적군에게 비싼 값을 받고 팔았다는 것은 이런 전쟁 상황이 일반 대중들에게 있어서 가격을 결정하는 큰 요인이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이익이 되는 방향, 즉 가격을 더 잘 쳐주는 쪽으로 식량을 팔았음을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결국 정부의 개입이 성공하지 못한 어떤 사례들을 제시했어요. 자, 정부의 개입이 성공하지 못한 사례를 보여줬다는 것은 앞으로 전개될 필자의 주장이 정부 개입을 최소화하는 방향 또는 정부 개입을 배격하는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라는 것을 쉽게 미루어 짐작할 수 있죠. 자, 계속 보도록 할게요. 이러한 상황에서 군인들은 어떻게 아사를 면할 수 있었겠는가? 자, 아사를 면할 수 있었겠는가라는 물음은 아사를 면할 수 없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부분이에요. 자, 이 부분은 가격통제법이 초래한 부작용에 대해서 언급을 해줬습니다. 자,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자, 벨리포즈의 전투는 참패로 끝났다. 전쟁은 패배로 끝났다는 거예요. 1778년 6월 13개 주가 연합한 대륙회의는 워싱턴의 참패를 교훈으로 삼아 재화에 대한 가격 통제는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공공서비스를 약화시키므로 다른 주에서도 유사한 법령을 제정하지 말 것을 결의하였다. 이러한 뼈아픈 참패, 전쟁에서의 패배의 결과로 그러한 교훈으로 앞으로는 정부가 무리하게 시장에 개입하지 말자라는 것을 결의까지 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필자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근거 자료로 역사적인 사례들을 들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문단에서는 가격통제법의 제정 금지를 결의하였다라는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사례들을 바탕으로 필자는 어떤 주장을 펼치고 있느냐, 그 주장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경제정책은 시장 친화적이어야 한다, 즉 시장 자율에 맡겨야 한다라는 필자의 주장이 이어질 것 같아요. 즉 시장의 흐름은 시장의 자율에 맡기고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 정부의 개입은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견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주장을 어떻게 펼치고 있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시장과 정부는 경제라는 수레를 움직이는 두 바퀴와 같다. 자, 두 바퀴라는 것은 하나의 바퀴만 굴러갈 수 없듯이 시장과 정부라는 두 바퀴가 같이 굴러가야 경제가 작동을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시장만 존재해서도 안 되고 또 정부만 존재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 경제가 잘 운용되기 위해서는 시장의 원리도 필요하고 그리고 정부도 존재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해줍니다. 그래서 시장과 정부는 각각의 역할과 영역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러한 언급을 해주면서 어떤 주장을 펼치는지 보도록 할게요.
자, 때로는 서로 잘 맞물려 수레를 잘 굴러가게 하지만 서로 갈등을 빚으며 좌충우돌하고 엉뚱한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그 이유는 대부분의 정책 당국자가 정부가 시장을 움직일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할 수 있다라고 당국자들이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신념과 믿음이 경제 정책의 실패로 이어졌음을 우리가 사례를 통해서 확인했던 겁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실제로는 그런 정부 당국자들의 믿음과 반대 방향으로 시장이 작동한다는 거예요. 시장의 흐름과 상충되는 정책이 발표되면 일시적으로는 효과가 있을지라도 결과적으로는 시장의 흐름이 정부보다 더 강력하게 작용한다. 성공하는 정책일수록 시장 친화적이어야 한다라는 필자의 주장이 명시적으로 언급이 되어 있죠. 이게 바로 필자의 주장 또는 견해가 되겠어요. 시장 친화적이어야 한다는 것은 정부의 개입의 최소화와 똑같죠. 정부 개입의 최소화. 정부는 시장에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꼭 굳이 하고자 한다면 그것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것이 어떤 용어를 통해서 시장 친화적이라는 용어를 통해서 필자의 주장이 명시적으로 드러났다고 볼 수 있어요. 계속 보면 정부의 보이는 손은 정부의 보이는 손. 보이는 손이라고 했는데 여러분이 사회 시간이나 경제 또는 윤리 시간에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을 배우면서 보이지 않는 손에 대해서 들어봤을 거예요. 그 보이지 않는 손이 뭐였죠? 보이지 않는 손은 이러한 시장 경제의 어떤 작동이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운용되는 것이지 누가 개입한다고 해서 운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에 각주를 같이 한번 볼게요. 각주를 보면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보이는 손에 대해서. 애덤 스미스는 국부론에서 자유경쟁 시장을 통한 가격결정 기구의 작용을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표현했다. 이 글의 보이는 손은 이 표현을 변형한 것으로 정부의 시장 개입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국부론에서는 시장 경제의 작동 원리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짐을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기 때문이다라고 했는데 이 글에서 이 글의 필자는 어떤 정부의 시장 개입을 그것을 변형해서 보이는 손이라고 언급을 한 거예요. 계속해서 보도록 할게요. 이 보이는 손은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오히려 거의 모든 문제는 시장에서 해결되고 정부의 역할은 제한적이다. 시장에서 해결되어야 할 일이 정부가 개입하면 시장은 엉뚱하게 반응한다. 모든 국민이 애국자라면 벨리포즈의 전장에서 왜 식량을 아군에게 공급하지 않았겠느냐 라고 했어요. 모든 국민이 애국자라면 벨리포즈 전장에서 왜 식량을 아군에게 공급하지 않았겠느냐. 아마 공급했을 것이다. 모든 국민이 애국자였다면. 그런 애국 심리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대중들은 자신이 어떤 이해관계, 즉 이익에 따라서 움직이는 집단이라는 어떤 전제가 깔려 있어요. 그래서 경제 주체는, 즉 경제를 움직이는 어떤 대중들은 윤리적 규범이 아니라 자신이 경제적 이익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단에서는 경제 정책이 시장 친화적이어야 한다라는 필자의 주장을 명시적으로 드러낸 문단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경제 현상은 반드시 윤리나 규범으로만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 경제 주체들은 정부의 강력한 정책보다 자신의 이해를 대변하는 유인책에 따라 움직이는 속성, 즉 나에게 이익이냐, 이익이 아니냐, 나에게 손해냐, 손해가 아니냐, 이것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경제 주체라는 거예요. 그런 유인책에 따라서 움직인다. 엄격한 법령에 대해서도 시장은 입법 의도와 다르게 움직일 수 있다. 그래서 왜곡된 결과를 가져오거나 회복할 수 없는 부작용을 낳기도 한다. 따라서 정부의 개입은
항상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필자의 주장이 또 명식으로 드러났죠. 정부의 개입은 항상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필자의 주장과 견해가 자 마지막에 요약 정리되면서 강조되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정가병 작가의 벨리포지 교훈이라는 이 논설문은 결국은 정부의 어떤 가격 통제가 실패했고, 자, 가격 통제를 하더라도 그것이 부작용을 낳는 과거의 사례, 즉 1777년이었던 사례를 보여줌으로써 정부의 어떤 시장 통제보다 시장의 자율에 맡기는 자 그런 자유시장 경제의 원리를 강조한 글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다음에 살펴볼 글 장하준 작가의 태초에 시장이 있었을까라는 글도 논설문인데, 이 장하준 작가는 이러한 어떤 정부의 시장 개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느냐, 어떤 관점의 차이가 있었느냐, 여기에 초점을 둬서 여러분이 살펴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같이 가글과 나글 모두 시장에 대해서 다루고 있지만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관점의 차이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관점의 차이를 여러분이 확인하고 주제 통합적 독서의 원리에 따라서 자, 여러분이 나름대로 가글과 나글을 판단해서 과연 나의 입장, 즉 독자로서 나의 입장은 어떤 쪽이냐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리고 시장 경제의 정부 개입에 대해서 여러분이 나름대로 한 편의 글을 재구성해 보는 것이 이 단원의 핵심 목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자, 장하준 작가의 태초에 시장이 있었을까라는 논설문 한 편을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자, 고려하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서론을 봅니다. 최근 몇십 년간 광범위한 영향력을 행사해왔던 신고전파 경제학은 특유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 자, 신앙이라는 것은 여기서 굳이 종교를 의미하는 건 아니고 어떤 굳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굳은 믿음과 신념을 의미합니다. 자, 그럼 신고전 경제학의 굳은 신념은 뭐였느냐? 시장이 모든 것에 우선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시장이 모든 것에 우선하지. 자, 앞선 가글에서 나온 것처럼 어떤 정부의 개입은 불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들은 태초에 시장이 있었다라고 주장하며 국가의 개입은 시장의 결함이 극도로 심화된 이후에야 나타나야 할 인위적 대체물로 본다. 자, 여기서 태초에 시장이 있었다라는 것은 성경 구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를 변형한 표현이에요. 자, 그러면 이러한 성경 구절을 왜 굳이 변형해서 표현했느냐? 무엇을 강조하기 위함이냐면 인류의 탄생부터 시장은 형성되어 왔고 그것이 어떤 국가의 개입이나 어떤 국가의 통제 속에서 작동하지 않았다는 어떤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시장의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따라서 시장이 움직였지 국가의 통제 하에서 시장이 작동하지 않았음을 신고전학파 경제학의 어떤 학자들의 신념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국가의 개입은 시장의 결합이 극도로 심화된 이유예요. 그러니까 시장은 정상적으로 잘 작동하는데 굳이 정부가 개입해야 할 시점이 있다면 그런 어떤 정상적 작동이 결함을 보일 때 그냥 불가피하게 개입할 때에만 최소한으로 개입해야 한다라는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국가의 개입은 시장의 결합이 극도로 심화된 이후에야 나타나야 할 인위적 대체물, 즉 국가는 시장에 인위적으로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주장을 돌려서 지금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럼 본론에서 필자의 주장은 이와 맥을 같이 하겠죠. 즉 정부는 시장의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라는 쪽으로 설명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태초에 시장이 없었다는 것은 진실이다. 자, 그러니까 앞서 신고전파 경제학자들과는 상반된 어떤 입장을 펼치고 있는 거예요. 자, 필자의 견해는 신고전파 경제학자들과 상반된 견해죠. 상반된 견해를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태초에 시장이 없었다. 인류의 탄생부터 시장이 자생적으로, 자발적으로 형성된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어떤 이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자, 어떤 사례를 드냐면 경제사학자들의 입장을 들고 있어요. 자, 그럼 경제사학자들에 따르면 뭐라고 했느냐, 이들은 시장체제는 인류의 경제생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 못했고 발생 단계부터 거의 국가의 개입에 의존해왔다라고 설명해요. 국가의 개입에 의존해왔다. 자, 무엇이? 시장이. 자, 그래서 자본주의 초기 단계에서는 더욱 그랬다. 폴라니 예를 또 들고 있어요. 폴라니는 그의 고전적 저작인 대전환을 통해 자연 발생적으로 시장 경제가 나타난 것으로 흔히 간주되는 영국에서조차 시장이 발생해 정부가 결정적 역할을 해냈음을 보여주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폴라니의 어떤 사례를 들어주면서 필자의 견해를 뒷받침하는 거예요. 그래서 필자는 정부의 어떤 통제나 정부의 개입이 없었던 게 아니라 시장이 형성되는 초기 단계부터 자, 있어 왔는데 자, 그것을 폴라니의 어떤 저작 대전환에서 보여준다는 거예요. 폴라니는 어떤 사람이었대요? 자, 폴라니 보니까 19세기 시장 경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장 만능주의를 비판한 경제사학자예요. 자, 그래서 그는 자, 이런 어떤 시장 경제학에서 시장 만능주의보다 정부의 일정한 개입의 필요성을 주장한 사학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문단에서는 시장이 발생해 정부가 결정적 역할을 했음을 언급을 해주고 있고요. 자유시장으로 가는 길은 정부가 꾸준히 개입을 늘리는 방식으로 시작되고 유지되었다. 애덤 스미스의 단순하고 자연적인 자유, 아까 뭐였죠?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에서 보이지 않는 손, 즉 시장 경제는 어떻게 운용된다?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따라서 자연적으로 운용된다는 자, 그런 원리였죠. 자, 이러한 개념을 인간 사회에 실현하는 일은 매우 복잡한 일이었다. 토지 사유를 제도화한 인클로저 법들의 조항은 얼마나 복잡했느냐. 자, 인클로저 법 옆에 각주 보니까 뭐라고 설명을 해주냐면요. 이렇게 설명해줘요. 16세기 영국에서 개방된 땅에 울타리를 둘러 사유한 것. 자, 울타리를 둘러 사유한 것이 인클로저 운동이고 18세기에는 이를 법으로 보장했대요. 그래서 땅이 있는데 그 땅을 자, 둘러싼 어떤 소유권에 있어서 울타리를 두르면 자, 그것을 사유화한 것으로 인정한 법이라는 거죠. 자, 이것을 이런 어떤 토지 사유화도 자, 국가의 어떤 개입에 의해서 얼마나 복잡하게 이루어졌느냐. 시장 개혁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시장 개혁의 과정에서도 얼마나 많은 관료적 통제가 필요하였던가라는 자, 이런 어떤 의문문. 이건 단순한 의문문이 아니죠. 자, 무엇을 자, 물어보는 의문문. 그러니까 특정 답변을 요구하는 의문문이 아니라 자, 의문문의 형식을 취하되 그 특정 내용을 강조하기 위한 서리법이죠. 서리법 또는 수사 의문문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러한 관료적 통제인 국가의 개입이 필요하다라는 어떤 주장을 뒷받침해주기 위한 어떤 자료들이에요. 자, 그래서 이 문단에서는 실제로 시장체제가 국가의 개입에 의존해왔다. 국가의 개입에 의존해온 폴라니의 어떤 주장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계속 보면 자, 미국에서도 초기 산업화의 성공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끼친 것은 역시 소유권의 확립, 주요 사회 간접시설의 건설, 농업 연구에 대한 자금 공급 등을 통한 정부의 개입이었다. 그러니까 미국의 사례를 또 들고 있죠. 자, 미국과 같은 거대 선진 국가도 자, 이런 시장의 개입, 즉 정부의 어떤 통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부연 설명을 해주는데 어떻게 설명해 주는지 볼게요. 게다가 미국은 유치산업보호라는 아이디어의 발생지였고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기 이전의 100년 동안 산업보호장벽이 가장 견고했던 나라였다. 자, 유치산업 각주 보니까 뭐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자, 유치산업은 장래에는 성장이 기대되지만 지금은 수준이 낮아서 국가가 보호하지 아니하면 국제 경쟁에서 견딜 수 없는 산업. 자, 그러니까 특정 산업이 발전 가능성, 성장성이 있는데
국가가 개입해서 보호하지 않으면 다른 나라와의 경쟁에서 뒤처지는 산업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런 어떤 유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 미국이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했음을 보여주는 사례예요. 자, 그래서 자, 이런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거대 국가에서조차 이렇게 시장 경제가 자연 발생적으로 작동한 것이 아니라 국가의 개입이 일정 정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필자의 견해를 뒷받침해주고 있는 어떤 문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문단은 미국도 초기 산업화의 성공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끼친 것은 정부의 개입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거죠. 자, 산업화에 성공한 국가 가운데 정부가 경제 발전에 강력하게 개입하지 않은 경우는 없었다. 자, 물론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형태는 매우 다양하다. 사회주의 혁명에 맞서 복지국가 체계를 수립한 비스마르크의 독일, 전후 산업 복구 정책을 펴은 프랑스, 국가적으로 연구개발을 지원한 스웨덴, 공기업 부문을 통해 제조업의 발전을 이룬 오스트리아, 국가 주도로 압축 성장을 이룬 한국 등의 동아시아 국가가 그것이다. 자, 그래서 미국뿐만 아니라 자, 독일, 그다음에 프랑스, 자, 스웨덴, 오스트리아와 같은 유럽 국가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와 같이, 즉 한국과 같은 그런 어떤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한 개발도상 국가들도 이러한 정부의 개입하에 일정 정도의 정부가 개입을 함으로써 발전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미국이라는 거대 국가뿐만 아니라 발전의 동력을 얻기 위해서 다양한 어떤 국가들이 이러한 정부의 개입을 시행했다는 어떤 정보를 제시해주면서 필자의 견해를 뒷받침해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그 정부의 개입 형태는 이렇듯 다양하지만 분명한 것은 산업화 과정에서 엄청난 규모의 국가 개입이 있었다는 것이다. 거의 모든 선진국은 사실상 정부의 강도 높은 개입이라는 비자연적 방법을 통하여 발전해왔다. 그러므로 시장을 인위적 개입 없는 자연적 현상으로 바라보는 관점은 실제 사실이 아닌 희망사항에 기반을 둔 것이다. 희망사항이라는 것은 자, 국가의 개입이 어찌 보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또는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사항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한 어떤 필자의 주장과 견해가 녹아 들어가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결론부에서 이런 어떤 다양한 사례들을 근거로 삼아서 자신의 주장을 강화했는데 그 주장을 어떻게 강화하고 요약하고 정리해 주는지를 보도록 할게요. 자, 결론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시장 제도가 모든 것보다 우선하는지는 한 나라의 경제정책 설계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이를테면 공산주의 국가에서 자본주의 국가로 대대적인 개혁을 하였던 많은 나라들, 옛날에 동유럽 국가가 그런 어떤 사회주의 국가였는데 시장 경제 체제로 전환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런 나라들이 한동안 심각한 경제 위기를 겪었다. 이것은 잘 작동하는 정부 없이는 잘 작동하는 시장 경제를 건설할 수 없음을, 즉 국가의 적극적인 어떤 개입 없이는 시장 경제의 토대를 마련하기조차 어려웠다라는 것을 과거 동유럽 공산권 국가들의 시장 경제 체제로의 전환 과정의 사례를 보여주면서 그것이 굉장히 어려웠음을 보여주면서 필자의 견해를 뒷받침해주고 있어요. 자, 신고전파 경제학자들이 믿는 대로 시장이 자연스럽게 진화한다면 옛 공산국가들은 진작 그 같은 혼란에서 빠져나왔어야만 한다. 또한 수많은 개발도상국이 겪어온 발전의 위기는 자국의 경제 발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정부가 개입하지 못하게 막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태도인지를 증명한다. 그래서 신고전파 경제학자들의 자연 발생적 시장 형성과 운용,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필자는 다시 한번 비판하면서 자신의 주장을 강화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론부는 자, 정부의 적극적인 어떤 개입이라는 자, 필자의 주장을 강조하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개입 없이 시장 경제가 작동하기 어려움을 강조한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두 편의 글을 봤어요. 그래서 정가병 작가의 벨리포즈의 교훈이라는 논설문은 자, 시장 개입을 어떻게 해야 된다? 최소화해야 된다. 또는 시장 개입의 불필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했고, 나 그린 장하준 작가의 태초에 시장이 있었을까라는 논설문은 정부의 시장 개입의 적극성 또는 당위성 또는 불가피함을 역설하였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가글과 나글은 자, 동일한 어떤 소재, 동일한 화제를 바탕으로 하되 관점이 서로 상반된 글을 제시했다고 볼 수 있어요. 자, 이런 상반된 관점의 글을 여러분이 주제 통합적으로 읽고 여러분 나름대로의 관점을 정립해서 한 편의 글로 재구성하는, 한 편의 글로 창작해보는 활동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자, 과제를 하나 내줄 거예요. 자, 과제는 여러분이 예상을 하겠죠? 자, 오늘의 과제는 시장 경제의 국가 개입이 필요한가? 시장 경제의 국가 개입이 필요한가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히는 논설문 작성. 자, 이 활동이 어떤 활동이라고 했죠? 여러분이 주제통합적 독서를 통해서 여러분의 관점을 정립하고, 자, 정립한 관점을 바탕으로 해서 재구성하는 활동이에요. 재구성. 자, 가글의 필자와 나글의 필자와 다른 나만의 어떤 입장을 여러분이 정립해서 자, 재구성해보는 활동이에요. 시장경제 국가의 개입이 필요한가에 대한 여러분만의 견해를 밝혀서 논설문 한 편을 작성하는데, 논설문의 구조는 여러분이 잘 아시죠? 자, 서론, 본론, 결론이라는 3단 구성을 갖추고, 자,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주장에 대한 타당한 근거 자료들을 제시해야 돼요. 사례를 통하는가, 아니면 전문가의 견해라든가, 아니면 여러 다양한 국가들의 어떤 예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들면서 여러분의 주장을 뒷받침해야겠습니다. 부담스러워하지 말고 글은 길지 않아도 괜찮아요. 자, 글은 길지 않아도 괜찮으니까 여러분 나름대로의 관점을 정립해서 재구성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교과서 지금 38쪽, 39쪽, 40쪽, 41쪽 활동이 있는데, 특히 40쪽 활동과 41쪽 활동 같은 경우는 도서관 견학 활동인데,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여러 도서관들이 지금 개방을 안 했을 거예요. 자, 그래서 도서관 견학 활동과 자, 그에 따른 어떤 정보 수집 활동들은 여러분이 지금 어려우니까 자, 넘어가도록 하고, 자,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독서의 방법에 대해서 배우게 될 거예요. 그래서 독서의 방법, 여러 방법들이 있는데, 자, 그 방법은 우리가 1학년 국어 시간, 2학년 문학이었으니까 1학년 국어 시간에 배웠네요. 자, 1학년 국어 시간에 배웠는데, 혹시 잘 떠오르지 않는 학생들은 미리 한번 읽어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수업 듣느라 고생 많았고, 과제도 게시판에 잘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